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반 분양 일정을 다음 달로 줄줄이 미루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영향으로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가 저렴한 대체 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순정 부품 값의 최대 2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한 앱투앱 결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인도 GM 사장으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던 카오 카젬이 한국 GM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반 분양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인허가 일정이 지연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셈법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이 단지는 이달 일반 분양 예정이었지만 분양 일정이 사실상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환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분양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 신반포 한신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이 단지 역시 당초 8월에서 9월로 분양 일정을 미뤘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일정상 한 주 미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오픈도 8월 25일에서 9월 1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분양가 산정을 두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판해서 빨리 증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금 시세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담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현재 시장 분위기는 거래 절벽에 시세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늦출수록 시세를 따라가야 하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조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조합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공사비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에선 파리 대책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리 때 저렴한 대체 부품을 이용해 활성화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결국 이게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왔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반발과 순정 부품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탓에 대체 부품 이용은 저조했고 보험료 인하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으로 대체 부품 사용에 대한 보험료 혜택부터 만들어 대체 부품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차량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등속 조인트는 고무 부분이 마모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2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만 대체 부품의 가격은 약 10만 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순정 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에 주문 생산에 공급하고 대체 부품은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유통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완성차 업체의 홀로그램 유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렴한 대체 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절약된 금액을 활용해 순정 부품 값의 최대 2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차량 수리비를 높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순정 부품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해 대체 부품 품질 우려를 해소하고 널리 유통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여전히 순정 부품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탓에 대체 부품 인증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은 대체 부품 사용이 늘어 보험료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혜택을 먼저 줘 대체 부품 사용을 늘리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순정 부품이 100만 원이고 대체 부품이 5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만 원을 이용해 최대 20%인 20만 원을 돌려주는 식입니다. 차주들 입장에서 순정 부품 대신 대체 부품을 이용할 유인은 충분한 셈입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적은 가입자가 더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게 보험의 기본 논리인데 이 경우 사고를 낸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준비 중인 앱투액 결제 서비스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앱투액 결제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인 앱투액 결제 서비스. 기존 신용카드 결제는 전자결제 대행 PG사와 부가통신망 벤사, 신용카드사 등을 거치는 반면 앱투액 결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현재 0.8%에서 2.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수수료 경쟁을 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앱투액 결제가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앱투액 결제 서비스가 자리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맹점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가맹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 칩을 심어야 앱투액 결제가 가능해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가 롯데그룹과 유통금융부문 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앱투액 결제 가맹점 확보의 일환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약 120여 개, 편의점 8,630여 개, 슈퍼마켓 540여 개, 영화관 111개, 하이마트 456개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엘페이 가맹점 약 2만 5천여 곳과 회원 3,700만 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앱투액 결제가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시장을 위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제할 때 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결제 프로세스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신용카드가 더 빠르고 우수하다는 겁니다. 체크카드처럼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앱투액 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빠른 가맹점 확보와 결제 프로세스를 얼마나 간편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의 후임으로 인도GM 사장이었던 카허 카잼이 부임합니다. 한국GM의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그를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GM 신임 사장으로 카허 카잼이 선임됐습니다. 그의 등장에 업계에서는 한국GM 철수설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잼 신임 사장의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공장 매각 등 구조 조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실제 올해 3월에서 5월 카잼 사장 재임 당시 GM이 인도 내수 시장에서 철수하고 수출용 공장 일부만 유지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구조 조정에 나서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실제 한국GM은 철수설에 꾸준히 시달려 왔습니다. 3년 동안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며 판매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GM이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마지막 해입니다. 즉 언제라도 지분을 팔고 공장을 폐쇄 한국 철수를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여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GM은 4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1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문을 닫는 순간 16,000명이 실업 상태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후폭풍은 협력업체에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돼 도미노식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카허 카잼 사장의 등판,
과연 한국GM의 철수 지휘자가 될지, 한국법인이 살릴 구원 투수가 될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북한 리스크와 외국인의 매수세로 우리 증시가 혼조를 보이면서 저변동성 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금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저변동성 펀드와 금펀드가 불안한 장세에선 빛을 발하지만 두 펀드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지난 16일까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저변동성 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저변동성 펀드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저변동성 펀드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1.36%포인트 높았습니다. 저변동성의 고배당 성격을 가미한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 ETF와 파워 고배당 저변동성 ETF의 1년 수익률도 최근 한 달 사이 각각 0.95%, 0.84%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금펀드도 변동성이 큰 증시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국내 설정된 11개 금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평균 5.4%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보다 8%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는 최근 한 달 약 6.5%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변동성 펀드와 금펀드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저변동성 펀드의 경우 적은 변동성 때문에 증시가 호황일 때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러의 대체적 격인 금펀드도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수요가 감소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북한 관련 위험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펀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 가격이 박스권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곳에서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약 4%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계란 전량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앞으로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와 시범 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 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는 답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건 기업은행이 처음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우선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의결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갑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도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낙찰률과 경쟁률이 동반 급락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주간 서울 아파트 29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13건만 새 주인을 찾으며 낙찰률은 44.8%를 기록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12.6명에서 4.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 경쟁률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 비용 중 30억 원가량이 그룹 계열사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 8,767억 원, 당기순이익 1조 4,89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현대카드가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활용한 채팅 서비스 현대카드 버디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채팅으로 질문하면 현대카드 버디가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파리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6%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난히 피부톤이 화사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립스틱이 있죠. 바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호감 가는 인상을 결정하는 퍼스널 컬러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활용 방법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퍼스널 컬러 컨설팅 학원. 평일 오전인데도 벌써부터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최근 진학과 취업을 위한 면접부터 소개팅, 업무상 회의나 발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퍼스널 컬러 진단은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인기입니다. 소비자가 더 이상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누구의 버건디 립스틱이라고 해서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말 나한테 어울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과잉의 시대, 정말 그 많은 브랜드에서 많은 컬러가 담겨져 있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나한테 저거가 맞을까 안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개성에 맞는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퍼스널 컬러는 개인의 타고난 고유의 신체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피부와 눈동자, 모발 등의 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입게 되면요,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화사해 보이고 조화로워 보이는 부분, 립스틱을 발랐는데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늘따라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돋아 보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반대로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 상갓집의 상주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2, 3일 밤샌 사람처럼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든가 수염 자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받으려는 고객과 직접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분홍색이라고 불려도 이렇게나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분홍은 어떤 색일까? 웜톤의 레드 컬러와 쿨톤의 핫핑크 컬러 드레이프를 동시에 대보면 핫핑크 컬러가 확실히 더 잘 어울립니다. 웜톤의 레드 컬러를 얼굴 주변에 올렸을 때는 잡티가 돋보이고 안색이 어두워진 반면 쿨톤의 핫핑크 컬러를 대보니 얼굴이 환해지고 팔자주름이 옅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울리는 색은 왼쪽 어깨에, 어울리지 않는 색은 오른쪽 어깨에 올려봤는데요. 확실히 왼쪽 얼굴이 더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간단히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립스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렌지 계열 색상을 발랐을 때 피부톤이 일정하고 환해 보이면 웜톤, 반대로 핫핑크를 발랐을 때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면 쿨톤입니다. 골드와 실버의 액세서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골드 계열이 잘 어울리면 웜톤, 실버 계열이 잘 어울리면 쿨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옷을 입어보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갈색 옷이 어울린다면 웜톤, 검정 계열 색상이 잘 받는다면 쿨톤입니다.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머리 색상과 화장법, 후디법을 바꿔보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면접과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뒀을 때도 퍼스널 컬러를 활용하면 좋은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접에서는 주로 화이트 셔츠와 블랙 정장을 많이 입는데 블랙과 화이트도 명도와 채도를 조정해서 자신에 맞는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레이 매치는 좀 더 부드럽고 차분하고 색깔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겨울 타입 이렇게 블랙과의 매치는 색의 대비감만 강해지고 인상이 더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컬러라고 해서 옷장에 가지고 있는 옷을 모조리 바꿔버릴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자신에게 맞는 컬러는 최대한 얼굴과 가깝게, 그렇지 않은 색은 최대한 멀게 하면 됩니다. 퍼스널 컬러 타입에 나오는 컬러들을 이제 얼굴 근처에 조금 올려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카프라던가 상의, 액세서리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패션, 뷰티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에게 진짜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퍼스널 컬러 참고하셔서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고요. 내일도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전남과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에 강한 햇볕은 차단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큰 더위 없이 한때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여 주말 나들이는 비가 오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서 낮나절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다 이후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한낮에 서울 29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해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서 낮나절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고 한낮에 강릉 25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아침에서 낮나절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고 전남과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8도로 역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